심장을 짓누르는 무거운 진흙과 비릿한 피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찢어 놓을 듯 파고들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만수는 자신의 목을 향해 내려오는 섯을 퍼런 칼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죽음이란 이토록 허무하고 차가운 것인가. 적군의 병사는 마치 도살장의 가축을 내려다보듯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칼을 치켜들었고 만수의 입에서는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고 그저 꺽꺽거리는 쉰 소리만 새어나왔다. 온몸이 진창에 처박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그의 손이 본능적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살고 싶다는 짐승 같은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직 무언가를 잡아야 한다는 일념만이 남았을 때 그의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갑고 거친 쇠붙이의 감촉이었다. 그것은 썩어가는 시체들 사이에 반쯤 파묻혀 있던 녹이 스으러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쇠막대기였다. 하지만 만수의 소나기가 그 쇠막대기를 움켜쥐는 찰나 정수리를 강타하는 벼락 같은 전율이 온몸을 휘감으며 시간의 흐름이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배워라. 귓가가 아닌 머릿속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만수의 의식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그 순간 만수의 눈동자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폐잔병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팔 근육이 제멋대로 비틀리며 기이한 힘이 솟구쳤고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던 몸이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적병의 칼날이 그의 목을 스치고 지나가기도 전에 만수의 손에 들린 녹슨 쇠막대기가 허공을 가르며 기괴한 파열음을 냈다. 챙강하는 맑은 금소금 대신 둔탁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뼈와 살을 가르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적병은 자신의 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을 인지하기도 전에 눈을 크게 뜨고 뒤로 넘어갔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선혈을 보며 만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자신이 펼친 그 동작은 평생 낫과 호미만 잡아보았던 농사꾼 출신의 졸병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수십 년을 전장에서 보낸 노련한 장수의 검노였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만수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진흙탕 위에 섰다. 주변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아군과 적군이 뒤엉켜 누가 누구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시체들의 산이 빗물에 잠겨 있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건가?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과는 달리 그의 심장은 기이한 환희로 요동치고 있었다. 방금 전 손끝을 타고 흘러 들어온 그 감각은 단순한 생존의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짐승이 먹이를 물었을 때 느끼는 포만감과도 같은 섬뜩하고도 달콤한 쾌락이었다. 만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에 쥔 무기를 들어 눈앞으로 가져갔다. 빗물에 씻긴 검신은 붉은 녹이 스으러 군데군데 이가 빠져 있었고 검집조차 없는 볼품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녹슨 표면 아래에서 핏빛 광채가 은은하게 맥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직 만수만이 느낄 수 있었다. 불과 반나절 전만 해도 만수는 고향의 보리밭을 그리워하며 어머니가 싸주신 주먹밥을 동료들과 나누어 먹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징집되어 끌려온 지 고작 보름 창 잡는 법보다 밥 짓는 법이 더 익숙했던 그는 오늘 벌어진 기습 전투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동료들이 화살에 맞아 고슴도치가 되고 말발굽에 짓밟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지옥도 속에서 만수는 오직 살아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체들 틈에 숨죽이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놔주지 않았고 적병에게 발각되어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 이 기이한 검이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이건 평범한 검이 아니야. 만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검을 쥐고 있는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마치 검이 살아서 자신의 혈관에 빨대를 꽂고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동시에
누군가의 기억을 주입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때 빗줄기 사이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저기 놈이 하나 살아있다. 확인 사살해. 멀지 않은 곳에서 적군의 정찰조로 보이는 2명의 병사가 창을 겨누며 다가오고 있었다. 평소에 만수라면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몸은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그의 발은 단단히 땅을 디디고 섰으며 어깨는 자연스럽게 벌어졌고 녹슨 검을 쥔 오른손은 뱀이 먹이를 노리듯 부드럽게 뒤로 빠졌다. 머릿속에서 다시금 낯선 영상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수천 명의 군사가 도열한 연병장 펄럭이는 깃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호령하는 한 장군의 위압적인 뒷모습. 그 기억 속의 장군이 지금 만수의 몸을 빌려 현신한 듯 만수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다가오던 적병들은 만수의 기이한 자세에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다. 흑투성이에 남루한 군복을 입은 졸병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네오라. 만수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그 자신의 말투가 아닌 위엄서린 하대였다. 적병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함을 지르며 동시에 창을 찔러 들어왔다. 왼쪽과 오른쪽 퇴로를 차단하며 들어오는 완벽한 협공이었다. 하지만 만수의 시야에서 그들의 동작은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리게 보였다. 창끝이 가슴팍에 닿기 직전 만수의 몸이 유령처럼 흐릿해지더니 회전했다. 과직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른쪽 병사의 창대가 반으로 잘려나갔고 그 반동을 이용한 검날이 회전하며 왼쪽 병사의 목을 반쯤 갈라놓았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동료를 보며 창대가 부러진 병사가 뒷걸음질 쳤지만 만수는 이미 그의 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녹슨 검이 병사의 심장을 꿰뚫는 감촉이 손끝에 적나라하게 전해졌다. 뜨거운 피가 튀어 만수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2명의 적병이 더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진창 속에 나뒹굴자 그제야 만수의 몸을 지배하던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욱.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만수는 무릎을 꿇고 위액을 토해냈다. 방금 자신이 저지른 살육의 현장이 눈에 들어오자 공포와 혐오감이 뒤늦게 밀려왔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검을 휘두를 때 느꼈던 그 전능감과 쾌락이 여전히 손끝에 남아 찌릿거린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검을 버리려고 손을 털었지만 마치 손바닥에 접착제라도 바른 듯 검은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검을 놓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 검만 있다면 이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그 누구도 자신을 밟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창백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달빛을 받은 전장은 더욱 처참한 몰골을 드러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검을 들어 올려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붉게 녹슨 검신 위로 방금 죽인 병사들의 피가 엉겨붙어 기괴한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를 머금은 검의 일부분에서 녹이 벗겨지며 서늘한 푸른빛이 아주 잠시 번뜩였다. 마치 검이 피를 마시고 회춘하듯 낡은 껍질을 벗고 본연의 모습을 되찾으려는 듯했다. 만수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수많은 주인을 거치며 그들의 원한과 투지, 그리고 피를 먹고 자란 요물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물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청년 만수를 새로운 숙주로 선택한 것이었다.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만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앞으로 닥쳐올 운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는 자신의 부대가 전멸했음을 알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검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북쪽을 가리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은 적진 깊숙한 곳이었지만 동시에 아군 본대가 있을지도 모르는 방향이었다. 만수는 홀린 듯 그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진흙탕을 밟는 그의 발자국마다 핏물이 고였다. 낡은 군복은 찢어지고 얼굴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질적인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순박한 농사꾼 만수의 눈이 아니었다. 수백 년 전 전장을 호령하던 이름 모를 장수의 혼이, 그리고 피에 굶주린 검의 의지가 그의 육신을 잠식하기 시작한 징조였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귀신처럼 위태롭고도 불길해 보였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장의 밤은 길고도 차가웠다. 만수가 아군 본진이 주둔하고 있는 산등성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찢어진 군복 사이로 드러난 상처들은 빗물에 불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얼굴은 말라붙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형상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들린 녹슨 검만은 기이할 정도로 또렷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보초를 서던 병사들이 창을 겨누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을 때 만수는 멍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겁에 질려 허둥지둥 신분을 밝혔겠지만 지금의 그는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장군처럼 차분하고 건조한 시선을 던질 뿐이었다. 제3보병대 소속 만수, 복귀한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기운에 보초병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길을 터주었다. 박사로 돌아온 만수는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검을 휘두르던 순간의 감각이 되살아나 온몸의 세포를 찌릿하게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 뼈마디의 움직임, 심지어는 칼날이 적의 살을 파고들 때 느껴지는 미세한 저항감까지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만수는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올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농사꾼의 손이었지만 그 손은 이제 허공을 움켜쥐는 신육만으로도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게 정말 내 손인가? 그는 불안감에 떨며 검을 멀리 치워보려 했다. 하지만 검을 손에서 놓는 순간 극심한 불안과 함께 심장이 조여드는 고통이 찾아왔다. 마치 아편쟁이가 약을 끊었을 때 겪는 금단 현상처럼 검이 없으면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가 그를 지배했다. 결국 그는 다시 검을 끌어안았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만수는 낯선 평원 위에 서 있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대지는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어 있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백마 위에 올라탄 위풍당당한 장군. 수천의 적군이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었지만 장군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끓어오르는 투지와 희열만이 가득했다. 나를 따르라, 적의 씨를 말려버려라. 장군이 고함을 지르며 검을 뽑아들자 만수의 시야가 급격하게 흔들리며 전장의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갔다. 검은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였다. 적의 목을 베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일종의 예술 행위처럼 느껴졌다. 붉은 혈화, 액시의 화가 사방으로 흩날리는 광경이 더없이 아름답게 보였다. 만수는 꿈속에서 그 잔혹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살육을 즐기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타락한 영혼의 미소였다. 다음 날 부대는 적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 다시 이동을 시작했다. 만수는 대열의 후미에 섞여 묵묵히 걸었다. 동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겁쟁이라 놀리던 만수가 살아 돌아온 것에 놀라워하면서도 그에게서 풍기는 음산한 분위기 때문에 섣불리 말을 걸지 못했다. 정고 무렵 산길을 지나던 부대는 매복해 있던 적군의 기습을 받았다. 빗발치는 화살과 함께 숲속에서 튀어나온 적병들이 아군의 허리를 끊어놓았다. 매복이다 대형을 갖춰라. 백인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대열은 무너져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다. 당황한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적의 칼날이 무자비하게 그들을 도륙했다. 만수의 눈앞에서도 친하게 지내던 동료 하나가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만수야, 살려. 동료가 피를 토하며 손을 뻗었지만 만수는 그 손을 잡는 대신 허리춤의 녹슨 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그 순간 만수의 눈동자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장군의 기억이 뇌리를 강타하며 몸을 지배했다. 이번에 발현된 검술은 지난번의 묵직한 일격과는 달랐다. 바람을 타듯 가볍고 날카로운 쾌검 콰이잔이었다. 만수는 적병들 사이를 짐승처럼 파고들었다. 챙챙챙 쇳소리가 연이어 터지며 적들의 검이 허무하게 튕겨나갔다. 만수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적의 방어를 뚫고 급소만을 정확하게 노렸다. 손목 목 심장, 불필요한 동작은 단 하나도 없었다. 1명, 2명, 5명. 만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목이 잘리거나 심장이 뚫린 시체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적병들은 공포에 질려 귀신이다, 붉은 눈의 귀신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바빴다. 백인장과 살아남은 병사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평소 굼뜨고 어리숙하던 만수가 마치 수십 년을 수련한 검객처럼 전장을 누비는 모습은 현실감이 없었다. 만수가 마지막 남은 적병의 등을 베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 대신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살육의 쾌감이 온몸을 전율케 하는 그 순간 만수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강렬하게 느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비명을 지르는 또 다른 자아가 있었다. 안 돼. 이건 내가 아니야. 멈춰. 제발 멈춰. 농사꾼 만수의 영혼이 절규했지만 그 목소리는 검이 불어넣는 강렬한 사리에 묻혀 희미한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이었다. 백인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 대체 어디서 그런 검술을 배웠나? 만수는 대답 대신 자신의 검을 내려다보았다. 피를 흠뻑 머금은 녹슨 검은 이제 녹이 거의 벗겨져 나가고 검푸른 강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검신에는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피가 묻을 때마다 그 문양들이 붉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배운 것이 아닙니다. 만수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저 기억났을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의 공로로 만수는 일약부대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백인장은 그를 10인장으로 승격시켰고 더 좋은 갑옷과 식량을 배급받게 되었다. 하지만 만수는 승진의 기쁨보다 검을 닦는 일에 더 집착했다. 밤마다 그는 숫돌에 검을 갈며 검과 대화를 나누었다. 아니, 검이 들려주는 피의 역사에 귀를 기울였다. 두 번째 주인은 암살자였고 세 번째 주인은 관계에 사로잡힌 망난이었다. 그들의 기술이, 그들의 원한이, 그들의 습관이 만수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배급을 받던 중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 덩치 큰 고참 병사가 만수의 곡이 반찬을 가로채며 비아냥거렸다. 야, 운 좋게 칼 좀 휘둘렀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어차피 넌 총우석 농투산이잖아. 예전의 만수라면 멋쩍게 웃으며 반찬을 양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만수는 달랐다. 고참 병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식판 옆에 놓인 과도를 집어들었다.
퍽소리와 함께 과도가 고참병사의 손가락 사이 식탁에 깊숙이 박혔다. 단 1촌 춘의 오차도 없는 정확도였다. 내 것에 손대지 마라. 만수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닌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안광이었다. 고참 병사는 새파랗게 질려 오줌을 지릴 뻔하며 뒷걸음질 쳤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동료들은 만수를 경외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며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고립감은 만수를 더욱 검에게 의존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검 없이는 잠을 잘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검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적의 피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사소한 분노나 욕망까지도 사리로 연결시키려 했다. 훈련 중에 대련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만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푹 꺼진 볼퀭한 눈,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섬뜩한 광기. 그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러다가는 내가 검을 쓰는 게 아니라 검이 나를 쓰고 버리겠구나.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검이 주는 달콤한 힘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는 이미 힘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검이 보여주는 환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만수는 또 다른 악몽을 꾸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누군가의 목을 베어 그 피를 술잔에 담아 마시는 꿈이었다. 피의 비릿한 맛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져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식은땀으로 젖은 몸을 일으키자 옆에 놓인 검이 웅궁거리며 진동하고 있었다. 마치 더 많은 피를 다오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검을 움켜쥐었다. 검의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막사 밖에서는 또다시 전투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만수는 입술을 깨물며 검집 없는 검을 허리춤에 꽂았다. 그의 눈에서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빛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그의 걸음걸이는 완벽한 무인의 그것이었으나 그 길의 끝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승전고가 울리고 타오르는 모닥불 위로 노릇하게 구워진 멧돼지 고기에 기름진 냄새가 진동했지만 만수의 입맛은 모래를 씹는 듯 까칠하기만 했다. 병사들은 술에 취해 어깨동무를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무용담을 늘어놓기에 바빴으나 정작 그 승리의 1등 공신인 만수는 잔치판의 가장자리 어두운 그늘에 홀로 앉아 묵묵히 독한 술만 들이켜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쳐진 듯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가끔씩 힐끔거리는 병사들의 눈빛에는 존경심보다 깊은 공포와 꺼림칙함이 서려 있었다. 만수는 타오르는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등을 타고 검푸른 혈관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팔뚝 위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썩어가는 나무뿌리처럼 보였고 실제로 만수의 피부는 생기를 잃고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술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려 술이 넘쳐 흘렀지만 그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귓게는 병사들의 환호성 대신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이명과 함께 더 많은 피를 이라는 끔찍한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만수 형님, 왜 거기 혼자 계십니까?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갓 입대한 앳된 신병 하나가 머뭇거리며 서 있었다. 고향의 동생을 떠올리게 하는 순박한 눈망울이었다. 예전의 만수라면 반갑게 맞아주며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챙겨주었으려만 지금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기이한 사례이었다. 신병의 목덜미를 보는 순간 그곳을 지나는 굵은 동맥이 펄떡거리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저기를 베면 따뜻한 피가 솟구치겠지. 그 피를 검에 적시면 이 끔찍한 갈증이 해소될 거야.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검자루에 손을 가져다 대고 있었다. 화들짝 놀란 이성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아이는 아군이야. 내 동료라고. 만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가까스로 사레이를 억누르고는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가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신병은 만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안광에 기겁하며 뒷걸음질쳐 도망갔다. 만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자신이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만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막사를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머리를 식혀줄까 기대했지만 검의 속삭임은 더욱 또렷해질 뿐이었다. 나를 뽑아라. 이 숲에는 숨어있는 짐승들이 많다. 그들의 생명을 취해라. 만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나무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검은 이제 그에게 무공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이었다. 검을 쥘 때마다 전 주인이었던 광기 어린 망나니의 기억이, 냉혹한 암살자의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와 만수 본연의 기억을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고향의 보리밭 풍경이, 어릴 적 친구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피 튀기는 살육의 장면들이 채워나갔다. 그는 두려웠다. 언젠가는 만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살육기계인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뼈저리게 다가왔다. 이 빌어먹을 쇳덩거리. 만수는 비명을 지르며 허리춤에서 검을 풀어 힘껏 풀숲으로 집어던졌다. 묵직한 검이 덤불 속으로 사라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저 흉물을 잡지 않으리라. 만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차에 10걸음을 떼기도 전에 심장이 쥐어짜지는 듯 단 극심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근육이 뒤틀리는 경련이 일어났다.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검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그의 생명력도 함께 끊어지는 듯 했다.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졌다. 손톱으로 흙바닥을 긁으며 짐승처럼 헐떡였다. 이성은 도망치라 말했지만 육체는 이미 검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검이 필요해. 검이 없으면 죽어. 만수는 자존심도 인간성도 모두 내던진 채 방금 검을 던진 덤불을 향해 네 발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가시덤불에 찔려 손과 얼굴이 찢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는 미친 듯이 풀숲을 헤집었다. 마침내 손끝에 차가운 검집이 닿는 순간 거짓말처럼 고통이 사라지고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만수는 검을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울먹였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널 버리지 않을게. 그것은 패배의 선언이자 영원한 복종의 맹세였다. 달빛 아래서 검은 요사스러운 빛을 뿜으며 웅궁거렸다. 마치 길들이기 힘든 야생마를 완전히 굴복시킨 주인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검을 어루만졌다. 이제 그는 검을 떠날 수 없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그 늪의 목까지 잠겨버린 상태였다. 검은 이제 대놓고 그의 생명력을 요구했다. 만수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기 시작했고 눈밑은 검게 퀭해졌다. 겉모습은 20대 청년이었으나 그 안의 생체시계는 70 노인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적의 본거지인 성을 공략하기 위해 진군했다. 만수는 10인장으로서 선봉에 섰다. 그의 몰골은 더욱 흉흉해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피하던 병사들도 이제는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거 사람 맞아 귀신씨인 게 분명해.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그들의 공포는 경애로 바뀌었다.
성벽을 기어오르는 만수의 모습은 인간이 아니었다. 빗발치는 화살을 검으로 쳐내며 수직에 가까운 성벽을 단숨에 뛰어올랐다. 성벽 위에서 적병들이 창을 찌르려 했지만 만수는 그들의 창을 밟고 허공으로 도약하여 검강, 젠강을 뿌렸다. 푸른 빛이 감도는 검기가 반원형으로 퍼져나가자 5명의 적병이 동시에 허리가 잘려 나갔다. 피가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만수는 광소 쿠왕 샤오를 터뜨렸다. 크하하하. 그래. 이거야. 이 맛이야. 그의 의식은 이미 반쯤 날아가 있었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검에 깃든 역대 주인들의 살인 본능이었다. 성문이 열리고 아군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기울고 있었다. 그러나 만수의 검은 멈추지 않았다. 항복을 외치며 무기를 버린 적병의 목을 가차없이 베어버렸고 심지어는 도망치는 부녀자들을 향해서도 검을 겨누었다. 그때 아군의 장교 하나가 만수의 앞을 가로막았다. 멈춰라. 이미 승부는 났다. 무의미한 살생은 금지한다. 그는 평소 만수를 아끼던 백인장이었다. 하지만 살기에 눈이 먼 만수에게 그는 더 이상 상관이 아닌 그저 베어야 할 장애물로 보일 뿐이었다. 검이 속삭였다. 저놈이 내 앞길을 막는다. 너의 공을 시기하는 놈이야. 죽여라. 베어버려라. 만수의 팔이 저절로 움직였다. 백인장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다. 만수의 검이 백인장의 가슴을 향해 쇄도했다. 안 돼. 만수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규가 찰나의 순간 검의 궤적을 비틀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검끝이 백인장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갑옷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솟구쳤다. 백인장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기겁하며 만수에게 창을 겨누었다. 만수 10인장이 미쳤다. 아군을 공격했다.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만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검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가 백인장의 거심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붉은 안개가 일순간 걷히며 현실 감각이 돌아왔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달은 그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검은 아쉬운 듯 징징거리며 손바닥을 찔러왔다. 만수는 검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손가락이 굳어 펴지지 않았다. 포박해라. 당장 저 미치광이를 포박해.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병사가 그물을 던지고 창으로 압박해 들어왔다. 만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지금 저항한다면 이 검이 시키는 대로 아군을 몰살시킬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밧줄이 그의 몸을 칭칭 감았고 누군가가 그의 뒤통수를 방패로 내리쳤다. 눈앞이 깜깜해지며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만수는 검을 쥔 오른손을 놓지 못했다. 병사들이 억지로 검을 빼앗으려 하자 기절한 상태에서도 그의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손가락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날 정도였다. 결국 그들은 검을 쥔 채로 만수의 손을 천으로 감싸 묶어야 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눈을 떴을 때 만수는 온몸이 부서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어두운 지하 감옥 쇠창살 너머로 횃불의 희미한 빛이 일렁겼다. 손발은 굵은 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토록 집착하던 검은 보이지 않았다. 내 검, 만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검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뼈속을 긁어내는 듯한 금단 현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몸을 웅크리고 벌벌 떨며 구토를 했다. 그때 감옥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화려한 갑옷을 입은 이 전쟁을 지휘하는 대장군이었다. 그는 뒷짐을 지고 만수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그 귀신 들린 병사인가? 대장군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 있었다. 네가 가진 그 검.
보통 물건이 아니더구나. 내 부관이 그 검을 잡았다가 제 팔을 자를 뻔했다. 대장군은 혀를 찼다. 만수는 고개를 들어 대장군을 바라보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대장군은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기이한 기운을 읽었다. 살려두기엔 너무 위험하고 죽이기엔 그 무력이 아깝다. 대장군은 잠시 침묵하더니 쇠창살 사이로 무언가를 던져 넣었다. 그것은 만수의 검이었다. 텅그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검을 보자마자 만수는 사슬에 묶인 몸을 날려 검 쪽으로 기어갔다. 짐승처럼 헐떡이며 검을 품에 안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장군이 싸늘하게 말했다. 내일 최후의 결전이 있다. 적장의 목을 베어와라. 그러면 네 죄를 사하고 자유를 주겠다. 하지만 실패하거나 또다시 아군에게 칼을 겨눈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네 목을 칠 것이다. 대장군은 돌아섰다. 감옥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만수는 검을 뺨에 비비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자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검과 함께 다시 피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검이 속삭였다. 그래, 내일은 마음껏 먹게 해주마. 아주 배가 터지도록.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최후의 전투가 막을 올렸다. 대지는 수만 마리의 말발굽 아래서 비명을 질렀고 하늘은 피어오르는 먼지와 연기로 인해 핏빛으로 물들었다. 아군과 적군이 거대한 파도처럼 충돌하는 최전방 그 아비규환의 한복판에 만수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대열을 맞추거나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가 아니었다. 족수에서 풀려난 사냥가에 아니 지옥의 문지기가 이승으로 잠시 휴가를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결계라도 처진 듯 다가오는 적병들의 목이 허공으로 솟구치고 팔다리가 낙엽처럼 흩날렸다. 만수의 눈동자는 흰자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거품이 맺혀 있었다. 검은 주인의 살기를 먹고 자라나 이제는 제멋대로 춤을 추고 있었다. 만수가 팔을 뻗기도 전에 검이 먼저 적의 급소를 찾아 파고들었고 그럴 때마다 만수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명의 원혼이 지르는 비명과 환호성이 뒤섞여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와. 만수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전진했다. 그의 시야는 온통 붉은색 필터를 낀 것처럼 왜곡되어 있었다. 사람의 형상은 그저 베어 넘겨야 할 붉은 고깃덩거리로 보였고 그들이 내지르는 단말만은 흥겨운 노랫가락처럼 들렸다. 심장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뛰며 혈관을 터뜨릴 듯 압박해왔다. 검자루를 쥔 오른손의 피부는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열로 인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만수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살타는 냄새가 그의 살인 본능을 더욱 자극했다. 적군의 화살이 날아와 어깨와 허벅지에 박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고통은 그저 연료일 뿐이었다. 그는 화살을 무시한 채 자신을 가로막는 방패병의 방패를 검으로 내리쳐 두 동강을 내고 그 뒤에 숨은 병사의 정수리까지 단숨에 갈라버렸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악기에 씌인 자만이 발휘할 수 있는 초월적인 괴력이었다. 적의 본진이 가까워질수록 저항은 거세졌다. 정예 기병대가 긴 창을 앞세우고 만수를 향해 돌진해왔다. 거대한 말들이 지축을 울리며 달려드는 위압적인 광경이었지만 만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귀미까지 찢으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기병의 창끝이 가슴에 닿기 직전 만수의 몸이 바닥에 납작하게 붙으며 말의 배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쉬익 서늘한 섬광이 지나가자 말들의 다리가 몽땅 잘려 나갔다. 수십 마리의 말이 동시에 고꾸라지며 기병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만수는 먼지 구름 속에서 유령처럼 솟아올랐다.
낙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기병들의 목을 베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다. 검은 피를 마실수록 더욱 흉포한 빛을 띠었고 만수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더 죽여라. 남김없이 죽여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멸해라. 검 안에 깃든 가장 사악한 영혼. 수백 년 전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었다던 살인귀의 인격이 만수를 완전히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드디어 적군의 총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호피를 두른 거구의 장군이 거대한 언월도를 비껴들고 만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 놈이 그 요물을 쓰는 놈이구나. 적장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쩌렁쩌렁했다. 그는 만수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말을 박차고 달려나왔다. 묵직한 언월도가 바람을 가르며 만수의 머리를 향해 떨어졌다. 광, 쇳덩이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다. 만수는 한 손으로 가볍게 그 엄청난 일격을 받아냈다. 적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자신의 힘을 한 손으로 받아내는 놈은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만수는 지체하지 않고 검을 비틀어 언월도를 흘려내고는 적장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엉키며 불꽃이 튀었다. 적장은 노련한 무인이었지만 만수의 검은 변칙적이고 기괴했다. 도저히 칼이 나올 수 없는 각도에서 칼날이 튀어나왔고 뼈를 주고 살을 취하는 방식의 자살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죽어라. 만수는 미친 듯이 검을 휘둘렀다. 적장의 갑옷이 걸레처럼 찢겨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결국 적장은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다. 만수는 쓰러진 적장의 가슴을 짓밟고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승패는 결정났다. 적장의 목을 베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전쟁도 자신의 형벌도 끝날 터였다. 그런데 그 순간 검이 만수의 손을 강제로 멈춰 세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검은 적장의 목을 베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의 의지가 만수의 머릿속에 끔찍한 환상을 심어주었다. 적장을 죽인 후 뒤따라오는 아군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대장군, 심지어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까지 모조리 베어버리는 피의 향연이었다. 그래, 다 죽여버리자. 이 세상 모든 것을 없애버리면 고통도 사라질 거야. 달콤하고도 파멸적인 유혹이 뇌수를 적셨다. 만수의 눈동자가 적장이 아닌 자신을 구원하러 달려오는 아군 병사들을 향해 돌아갔다. 만수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검을 쥔 오른팔이 제멋대로 움직여 아군을 향해 검기를 날리려 하고 있었다. 만수는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팔을 움켜쥐었다. 안 돼. 멈춰. 이대로 검을 휘두르면 그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살인귀가 되어 세상을 떠돌다 비참하게 죽어간 전 주인들처럼 자신 또한 피에 굶주린 괴물이 되어 파멸할 것이라는 미래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만수다. 보리밥을 좋아하고 흙냄새를 사랑하는 농사꾼 만수다. 희미해져 가던 자아의 불씨가 필사적으로 타올랐다. 그는 검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해 입술을 피가 터지도록 깨물고 혀를 씹을 듯한 고통으로 정신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검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다. 오른팔의 뼈가 으스러질 듯 비틀리며 점점 아군 쪽으로 검끝이 향했다. 적장은 자신의 가슴을 밟고 있는 미치광이 병사가 허공을 향해 혼자만의 사투를 벌이는 것을 보며 공포에 질려 기어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만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괴물이 되어 살아남을 것인가, 인간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 인간으로서 검을 굴복시킬 것인가. 내 놈 뜻대로는 안 돼. 만수가 피를 토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아군을 향해 돌아가려는 검의 궤적을 억지로 틀어 자신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다. 푹 살이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자신의 살을 가르는 극심한 고통이 뇌를 강타하자 검이 잠시 당황한 듯 진동을 멈추었다. 검은 타인의 피는 원했지만 주인의 피는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짧은 틈을 타 만수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검을 바닥에 내리꽂았다. 쾅! 검끝이 단단한 안반을 뚫고 깊이 박혔다. 헤억, 허억. 만수는 꽂힌 검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서 있었다. 허벅지에서는 피가 콸콸 쏟아져 내렸지만 그의 눈빛은 맑게 돌아와 있었다. 붉은 광기는 사라지고 고통과 슬픔,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담긴 인간의 눈동자였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적장을 내려다보았다. 가라. 만수가 나직하게 말했다. 적장은 귀를 의심했다. 더 이상의 살육은 무의미하다. 만수의 말은 적장에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손에 쥐고 있는 검에게 하는 경고이기도 했다. 검은 불만스러운 듯 윙윙거리며 저항했지만 만수는 피 묻은 손으로 검자루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번에는 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검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베는 힘이 아니라 베고 싶은 욕망을 멈출 수 있는 의지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아군 병사들과 대장군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적장이 쓰러져 있고 만수가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모습. 승리는 명확했다. 와, 만수 10인장이 적장을 잡았다. 병사들이 환호하며 달려들었다. 대장군은 말 위에서 만수를 내려다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만수가 아군을 향해 칼을 겨누려다 스스로를 찌른 것을 보았다. 보통의 병사라면 미쳐서 날뛰었을 상황에서 스스로를 제어한 그 정신력에 전율을 느꼈다. 적장을 포박하라. 대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병사들이 적장을 결박했다. 만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검을 잡은 손에서 힘을 뺐다. 하지만 검은 바위에서 뽑히지 않았다. 마치 만수의 마지막 의지에 굴복하여 스스로 봉인되기를 선택한 것처럼 검은 깊이 박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만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쳐 만수의 피 묻은 얼굴을 비추었다.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하고 군의관을 불렀다.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만수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검게 타버리고 굳은 살이 박인 흉측한 손.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싸움에서 이겼다. 적군을 이긴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피의 저주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긴 것이다. 이제 됐어. 만수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멀리서 승전보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자장가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전장의 소음이 잦아들고 만수의 귓가에는 고향의 가을물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옥 같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만수의 진짜 싸움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도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세월의 흐름은 흐르는 물과 같아 피비린내 진동하던 전장의 기억조차 희미한 전설로 씻어내리는 법이었다. 그 참혹했던 전쟁이 끝난 지도 어언 십수년 사람들은 더 이상 붉은 눈의 귀신이라 불리던 병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저 술자리 안주거리로 떠도는 과장된 무용담쯤으로 치부하곤 했다. 깊은 상월짝이 인가조차 드문 곳에 자리 잡은 허름한 대장간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규칙적인 쇠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깡깡깡. 그 소리는 사람을 해하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아니라 대지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 묵직하고 평온한 울림이었다. 절름발이 대장장이 만수는 임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달궈진 쇠부티를 정성스럽게 두드렸다. 한쪽 다리를 절게 된 것은 그 옛날 전쟁터에서 스스로 찌른 상처 때문이었지만 그는 그 불편함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자글자글하게 잡힌 주름 사이로는
더 이상 광기 어린 살기가 아닌 갓 구운 빵처럼 구수하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르신 주문하신 홈이 다 됐습니까?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젊은 농부가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다. 만수는 달궈진 쇠를 물에 담가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김을 피워 올린 뒤 식은 쇠부티를 꺼내 건네주었다. 투박하지만 단단하고 손에 쥐면 착 감기는 야무진 홈이었다. 자, 여기 있네. 나를 좀 더 무디지 않게 세웠으니 밭갈기 수월할 걸세. 만수의 목소리는 깊은 우물처럼 잔잔했다. 농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다. 역시 어르신 솜씨는 나라 제일이라니까요. 이 호미만 있으면 밭고랑 3개는 거뜬하겠습니다. 농부가 돌아간 뒤 만수는 다시 화로 앞에 앉았다. 불길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옛날의 불길이 아른거리는 듯했지만 그것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산불이 아니라 아궁이 속에 따뜻한 숯불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허리에는 값비싼 장검을 찬 젊은 무사가 대장간을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야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거만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소문 속에 전설적인 검객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이곳에 귀신 같은 검수를 펼치던 만수라는 자가 산다고 들었소. 그가 당신 이후 젊은 무사는 냄새나는 대장간을 멸시하듯 둘러보며 물었다. 만수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무덤덤하게 대꾸했다. 사람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는 쇠나 두드리는 늙은 대장장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무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만수의 절름거리는 다리와 손에 박힌 기이한 굳은 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그 다리 그리고 검을 쥐었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손, 숨길 수 없을 텐데 나에게 그 비기를 전수해 주시오. 천금 아니 만금을 주겠소. 만수는 그제야 망치질을 멈추고 젊은 무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무사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시골 노인의 눈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의 심연이 도사리고 있었다. 마치 수만 번의 죽음을 목격하고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무게감이 무사의 기세를 단번에 눌러버린 것이다. 검이라. 만수가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다. 젊은이 자네는 검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무사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검은 힘이지요. 적을 베고 나를 지키고 천하를 호령하는 힘 말이요.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화로 옆에 놓인 낡은 쇠막대기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아무런 날도 서지 않은 부직갱이로 쓰는 쇠몽둥이였다. 검은 힘이 아닐세. 검은 그저 그릇이야. 주인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지.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면 검은 흉기가 되고 마음에 자비가 깃들면 검은 활인 H.O.N의 도구가 되는 법일세. 무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런 고리타분한 설교나 들으러 온 것이 아니오. 그 전설의 검피를 마시는 검은 뇌은 어디 있소? 당신이 숨기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왔소. 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대장간 뒷문으로 무사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고 맑은 연못이 하나 있었다. 연못께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물속에는 송사리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다. 저 물속 깊은 곳에 있네. 만수가 손가락으로 연못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무사의 눈이 번들거렸다. 정말이요. 그는 당장이라도 물속에 뛰어들 기세였다. 하지만 만수의 다음 말이 그의 발을 묶었다. 하지만 건질 수는 없을 걸세. 내가 그 검을 녹여서 이 연못에 던진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무사는 경악했다. 뭐라고 그 천하의 복음을 녹여버렸단 말이오.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짓을. 만수는 뒷짐을 지고 연못을 바라보았다. 전쟁이 끝나고 이곳에 숨어 들어와 나는 밤마다 검과 싸워야 했네.
검은 끊임없이 피를 요구하며 나를 유혹했지. 다시 전장으로 나가자고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속삭였어. 만수의 목소리는 회상에 잠긴 듯 아련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네. 그 검을 쥐고 있는 한 나는 영원히 검의 노예일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7일 밤낮으로 화로에 불을 지피고 내 손으로 그 검을 녹였네. 수백 년 묵은 원한과 살기가 검은 연기가 되어 빠져나갈 때 들리던 그 비명소리를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걸세. 만수는 연못께 놓인 작은 쇠종종을 가리켰다. 그리고 남은 쇳물로 이것을 만들었지. 그것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한 소리를 내는 풍경 흥칭이었다. 이게 그 검의 최후란 말이오. 무사는 허탈한 듯 풍경을 바라보았다. 살육의 도구가 평화로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다. 만수는 빙그레 웃으며 풍경을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다. 댕. 맑고 고운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는 피냄새도 원한도 살기도 없었다. 오직 마음을 씻어주는 청아함만이 남아있었다. 보게나, 쇠는 죄가 없다네. 그것을 벼리는 사람의 마음이 죄를 짓는 것이지. 나는 이제 검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돕는 호미와 낫을 만드는 대장장이라네. 누군가의 목을 베는 것보다 거친 땅을 일구어 생명을 키워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가치 있는 검술이라는 것을 자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걸세. 젊은 무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풍경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서려있던 도끼와 야망이 조금씩 옅어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허리에 찬 자신의 검을 풀러 만져보았다. 만수의 말처럼 이 검은 그저 차가운 쇠붙이에 불과했다. 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만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오늘 큰 가르침을 얻고 갑니다. 제 검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무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그의 뒷모습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만수는 그가 사라진 산길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대장간으로 들어갔다. 화로의 불은 여전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파괴의 불이 아닌 창조의 불이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만수는 일을 마치고 대장간 앞 평상에 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였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노을 속으로 흩어졌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노을빛에 비추어 보았다. 흉터투성이의 투박한 손. 한때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저주받은 손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밥벌이를 돕는 귀한 손이 되어 있었다.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잘려나간 신경들이 욱신거리며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 만수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 고통 또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보이자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겠다는 다짐의 징표였기 때문이었다. 바람이 불어오자 처마 밑에 달린 풍경이 다시금 댕그랑 댕그랑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먼저 간 전우들의 영혼이, 그리고 검에 희생된 수많은 원혼들이 이제야 편안히 잠들었다고 속삭이는 위로처럼 들렸다. 만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음미했다. 그의 입가에 맴도는 미소는 더없이 평온했다. 진정한 무인이란 칼을 잘 쓰는 자가 아니라 칼을 내려놓을 때를 아는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승리는 타인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임을 녹슬어 사라진 검의 기억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둥지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저녁 대장장이 만수의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 갔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사의 풍경 소리만이 은은하게 남아 길 잃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었다.